2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 26분입니다. 이번 영상이 주말 6번째 전체 영상이고 삼성전자 차트를 볼 텐데 이번 주말에 올라가는 영상들을 본인의 관심 종목들만 이렇게 뽑아서 선별해서 영상 보지 마시고 어제 올려드렸던 첫 번째 지수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막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메커니즘들이 정리되는 느낌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부러 순서를 제가 그렇게 적은 거예요. 뭐 눈치 채셨겠지만 원래는 삼성전자가 5번째 영상이었고 특징주 영상이 6번째 영상이었는데 제가 순서를 바꿨죠. 그치? 이게 지금 한전기술이랑도 연관되는 차트 모양이 있어서 한전기술 다음으로 삼성전자를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뒤에 나오는 뭐 지금 ARKG ETF랑도 템퍼스 AI랑도 같은 모양이고 우리가 지금 매수했었던 로블록스, 쿠팡이랑도 같은 메커니즘이 있어서 그냥 뒤쪽으로 제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썸네일 보셨죠? 더블맨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된대. 지금 사면은 물릴 일은 없다고 그러던데 진짜? 그럼 그 사람한테 말씀을 하시죠. 자기 돈으로 주식하는 사람이 지금 삼성전자를 살까요? 이게 방송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그치? 방송용으로서는 삼성전자가 뭐 의미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지만 자기 돈으로 주식하는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영상 보실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시나 봐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월봉을 볼게요. 우리는 안 하는 종목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어제 영상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각도에 대한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차트는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는 상승하더라도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간다는 요 모양 기억하시라고요. 일단 쉬었다 가야 돼요. 그치?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한 아이들도 일단 쉬었다 가야 돼요. 이게 바로는 못 가요. 그렇잖아. 그래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못 간다고 본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올 우리한테 꺼리만 줘도 일단 다 나오고 안 사는 거죠. 뭐 이번 영상에서 삼성전자 주봉상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일단 시초가가 높게 뜨면 매도하는 윗꼬다리 없는 양봉에 관한 메커니즘은 생략할게요. 그치? 네, 그건 생략하자고요. 지금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뭐 있어요? 반면교사. 그치? 인텔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모양이.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이게 이렇게 못 가요. 인텔 연봉이나 이거를 지금 로그로 해서 그런가요? 로그를 빼면 인텔 연봉이나 삼성전자 월봉이나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치? 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삼성전자 월봉이랑 비슷한 게 뭐 있어요? 비슷한 각도로 고점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한국조선해양 이게 유명한 모양이에요. 각도가 유튜브 채널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 이런 데 없다 하더라도 더블맨 TV에서 제가 오랫동안 주식을 해보니까요 이런 원리가 있네요. 그게 아니라 이건 유명한 모양이에요. 왜 이거를 자꾸 까먹으세요? 이게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급하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정고점 부근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매도를 한번 치는 거예요. 못 간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해요. 한국조선해양. 예전에 주식하신 분들한테는. 또 뭐 있어요? 대한항공. 그치? 이게 갈 것 같아도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올 생각을 해야지 자꾸 매수할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거라니까. 응? 롯데케미칼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여기를 뚫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뭐 일봉상 작은 모양은 아니다 하더라도 주봉이나 월봉, 대형주의 경우에 큰 틀에서 봤을 때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나올 생각을 해야지. 다시 사더라도 아이고 허리 아파.
네. 일단 기본이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 중에는 기억하시겠지만 더블맨 7만원대가 오면은 무조건 담으래. 6만 5천원대, 6만원대가 오면은 삼성전자는 무조건 담아야 된대. 5만원대가 오면 무조건 담아야 된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캔들 모양이 나와야 돼요. 어떤 모양? 월봉상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대형주의 경우는 캔들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요? 3번과 같은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삼성전자는 월봉으로 직전 음봉의 반 이상을 잡아먹는 월봉이 나오면 그때부터 쳐다보기로 한 거예요. 채널에서. 야, 이거를 지금 6개월 내내 하고 있는데 또 삼성전자. 더블맨 아니야.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된대. 아니,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지금 금요일 날 종가 대비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 전교에서 300등 하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200등을 했다 하더라도 걔를 공부 잘하는 애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응? 아니, 이거 이 얘기 계속 하는데 아니, 한두 명이 얘기하면 제가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삼성전자 올릴 것도 많아서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달에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음봉이 났지만 지난달 뭐 중순이었나? 뭐 초에 얘가 모양이 한번 이렇게 양봉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블맨 네가 그랬잖아. 직전 음봉의 반 이상을 잡아먹거나 직전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 이거 이제 들어가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네,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데? 아니 1월달 월봉은 1월달이 끝나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 중간에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결국에 1월달 삼성전자는 다시 이렇게 됐어요. 이번 달에 지금 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색깔이 아직은 2월 16일이고 남은 2주 동안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만약에 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 간다는 것도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수 영상도 보시라는 거예요. 대형주의 경우에 이동평균선 241선 이렇게 한참 밑에 있는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생각이나 그 종목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동평균선에 역행하는 매매라니까요. 네? 부산, 또 뭐 목포, 얘는 남쪽에 있는 거죠? 방향이 서울에서. 그래, 그럼 남쪽에 있으면 일단 남쪽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 월봉이 양봉이 돼야 된다고. 이게 지금 2월 16일까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에이, 이번 달 월봉은 양봉이야. 이러는 게 안 되잖아요. 지난달도 그랬어요. 그리고 일단 월봉이 다른 대형주들이 하락했을 때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월봉상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한 아이는 바닥에서 직전 음봉을 다 잡아먹은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직전 장대 음봉의 반 이상을 잡아먹는 월봉상의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일단 그거를 확인해야지만 얘를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다고 살 수 없는 거라니까. 아니, 화내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된다고? 지도 안 샀을 것 같은데? 남편 돈으로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네. 남편 돈으로는 살 수 있어도 본인 돈으로는 살 수 없다. 지금은 100번 그런데 양보해서 뭐 모양이 나온 김에 제가 그래서 이번 영상 썸네일을 같은 모양은 똑같이 산다. 그죠? 그래놓고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가 이더리움을 어떻게 샀어요? 이렇게 말하면 에휴 또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올라가니까 괜히 우리 찾아보지 않을 줄 알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더리움 매수 타점 잡아서 산 그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올려드릴게요. 뭐가 이게 자랑이야. 있는 얘기하는 건데.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삼성전자의 일봉을 보면 요렇게 박스권이라고 지금 삼성전자를 그래도 사겠다는 우기는 사람은 이제 요런 박스권이라 이거예요. 일봉상 바닥에서. 그래서 이 박스권을 세게 넘으면 일단 나는 매수를 하겠다. 아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모양 자체가 박스권이 바닥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신 이 박스권은 세게 넘어야 돼요. 깨작깨작 넘으면 안 돼.
오케이? 그런데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목표가를 저 위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두는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다가. 이동평균선 241선 밑에 있는 종목 대형주를 매수했을 때는 그 아이의 목표를 이동평균선 241선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겠다면 뭐 메커니즘적으로 어긋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위에 물려있는 사람이 막 물을 왕창 타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이 박스권은 자주 보이는 거죠. 이더리움도 우리가 어디서 산 거예요? 요 박스권, 요렇게 박스권 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매수한 거예요. 작년 11월에. 그치? 그리고 우리가 어제 봤었던 뭐 있었나요? 한전기술? 한전기술 볼만한데 그 영상 안 보시네요. 그 보실 내용이 좀 있는데. 네, 제가 반 좀 누워가지고 지금 영상 찍고 있어서 한전기술도 요렇게 박스권 깨작깨작 넘으면 못 넘는 거예요. 요렇게 박스권이니까 이 박스권을 세게 넘으면 매수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쉬었다가 이번에 가니까 이제 이번에 넘으면 사겠다는 거지. 그치? 금요일날 매수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로블록스를 어디서 샀어요? 로블록스도 주봉으로 보면 요 박스권을 넘을 때 그렇지 밑에 박스권 원래는 월봉으로 보고 요 꼬다리는 제외하고 요 박스권 넘을 때 산 거죠. 요렇게 본 거죠. 그치? 네. 여기 넘을 때 매수를 했어요. 그건 돼요. 그렇게 삼성전자를 일봉상 그걸 박스권으로 보고 거기를 넘을 때 매수한 다음에 목표를 이동평균선 241선까지로 잡는다 하면은 뭐 그걸 어떻게 말리겠노? 그쵸? 네. 로블록스도 쿠팡도 우리가 이 여기 넘을 때 산 거죠. 박스권으로. 이 박스, 여기 박스, 요렇게. 아, 또 이거 그어 놓으면은 그 박스 긋는 방법을 또 알려달라 그러는데 일단 그냥 보세요. 요렇게 박스. 그래, 이렇게 매수하는 거는 뭐 말리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어제 영상에서도 한전기술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고영 요 보세요. 고영도 이때 당시에는 지금 삼성전자랑 비슷하잖아요. 이걸 박스권으로 보고 여기를 넘으면 확실하게 넘으면 매수를 해야지. 그래서 나는 이동평균선 241선까지를 목표로 사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겠죠. 그치? 근데 미리 사면 넘기 전에 얘는 못 넘었어요. 여기니까 박스권이. 미리 사면 이런 꼴을 당할 수 있어요. 또. 아니 물론 얘는 그렇지. 그 이후에 갔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응? 못 가면 어떡해요? 아, 간대요? 누가? 최 이사님이요. 이거 드라마. 네. 모르세요? 그래서 여기 요 박스권 넘을 때 241선까지를 목표로 매수하는 것은 뭐 말리지는 않겠으나 기본적으로 월봉상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오랜 가격 큰 가격대를 하락한 종목은 일단 월봉으로 양봉이 하나 붙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아직 2월 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월봉이 양봉이 될지 음봉이 될지 그걸 미리 알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나는 그래도 일봉상 바닥에 있는 박스권을 확실하게 돌파하면 매수를 할게.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매수한 종목들이 실제 있으니까 쿠팡, 뭐 로블록스, 이더리움 이런 종목들을 바닥 박스가 돌파될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각자의 선택이나 결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 ARKG 네, 유전공학 ETF도 지금 바닥 박스권 넘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매수하자마자 꼬라박았다가 지금 다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다음 영상은 네, 최근 핫한 ARKG 요 ETF랑 관련된 종목들 보고 또 나스닥 요총 종목 다 넣었어요. 제가 퀄컴도 넣고
전 처음 들었어요. 이런 종목은. 카바나? 네, 카바나도 요청하신 분. 그리고 테바도 요청하셔가지고 팔란티어테크랑 같이 넣습니다. 요것도 간단히 보고 코인 보고 2차전지 보고 시간 많이 남아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